남자를 선택할 때 말이지요.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면 정말 큰일이 난답니다. 인생이라는 기나긴 여정의 마지막에 활짝 웃으며 마무리하기 위한 단 하나의 진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좋은 남자는 다정한 사람이라고요. 네, 딩동댕. 바로 당신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주 커다란 함정이 숨어 있답니다. 다정함이라는 말을 믿고서 어째서 그토록 많은 분들이 이럴 줄 몰랐는데 어쩜 저렇게 차가운 사람이었을까 하며 끔찍한 일을 겪고 이혼까지 하게 되는 걸까요? 어째서 우리들은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되는 걸까요? 그건 말이지요. 우리가 진짜 다정함과 거칠애 뿐인 가식적인 다정함을 분간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랍니다. 우선 나쁜 예를 들어볼까요?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다정하고 매너 좋은 남자들 있잖아요. 잽싸게 의자를 빼준다거나 하는 남자들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자를 빼주는 태도부터가 나는 말이야. 매너가 아주 몸에 밴 남자다라는 걸 과시하듯이 레이디 퍼스트를 운운하는 부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안 된답니다. 그런 가식적이고 일부러 티내는 행동은 전부 당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보여주기식 퍼셔먼스일 뿐이지요. 그런 겉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짜 다정함이란 의식해서 하는 행동이 아니랍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요. 즉, 다정함의 신경을 가진 사람. 그 다정한 신경회로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분. 바로 그런 사람을 알아보는 것이 당신의 인생을 대박 당첨 복권으로 만드는 단 하나의 비결이랍니다. 그렇다면 그 다정함의 신경회로는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세 가지 상황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첫째, 당신이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곳에서의 행동거지랍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일하는 모습이라든가 아무렇지 않은 평소의 모습을 슬쩍 지켜보는 것이지요. 당신이 없을 때 음식점 직원분을 대하는 태도, 회사 후배에게 쓰는 말투, 바로 거기에 그 사람의 본성이 깃들어 있답니다. 둘째,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의 순간적인 반응입니다. 함께 길을 걷다가 다른 사람과 부딪힐 뻔한 순간, 당신을 자기 쪽으로 휙 끌어당겨 감싸주는 행동 같은 거요. 그건 의식해서가 아니에요. 본능이지요. 당신을 지키려는 신경회로가 작동했다는 증거랍니다. 그리고 셋째, 자기보다 약한 입장에 있는 존재를 향한 시선입니다. 어린 아이를 대할 때든 어르신을 대할 때든 보답을 바라지 않고 선뜻 손을 내밀 수 있는가. 거기에 그 사람이 가진 다정함의 총량이 드러나는 법이지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다정함에 집착하는지 아시겠어요?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외모라는 건 어차피 40 넘으면 다 그 얼굴이 되어 똑같아진답니다. 경제적인 것, 그것도 뭐 그럭저럭 먹고 살만하면 그걸로 충분하지요. 돈이 아무리 많아봤자 저 세상에 가져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정말로 도움이 필요할 때, 나이가 들어 병에 걸렸을 때, 그때 당신 곁을 지켜줄 사람은 누구일까요? 다정함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를 아끼고 보살피며 간병하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가능해진답니다. 하지만 잘생겨서 혹은 돈을 잘 벌어서 같은 다른 이유로 선택해버리면 어느 정도 나이가 들었을 때 이럴 줄 몰랐는데 라며 후회하게 되는 것이지요. 더 심한 경우에는 젊고 예쁜 여자에게 한눈을 팔아 떠나버리기도 하고요. 다정하지 않은 남자는 아무리 잘생겨도 단돈 10원어치의 가치도 없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제대로 분간한 후에 교제를 시작하세요.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상황에서 그 사람의 다정함의 신경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실수는 없을 거예요. 할머니가 되어서도 당신은 분명 행복할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드릴게요. 바로 당신 자신 또한
그 다정함을 가진 여자여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당첨 복권을 뽑을 자격은 자기 자신이 당첨 복권인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법이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프랑스 영화 미녀와 야수가 있답니다. 장 콕토 감독의 작품이지요. 그건 단순히 동화가 아니랍니다. 저주에 걸려 야수의 모습으로 변해 외롭게 살아가는 한 남자. 그 성에 시골 아가씨 벨이 찾아오지요. 성 안은 온통 마법으로 가득 차 있답니다. 벽에 걸린 촛대가 사람의 팔이 되어 사람이 지나가면 촛불을 슥 비추며 길을 안내해 주지요. 팔걸이에 조각된 사자상이 입을 벌려 포효하기도 하고요. 그런 장치들이 곳곳에 숨겨져 있지요. 하지만 가장 위대한 마법은 벨이 야수의 끔찍한 외모 너머에 있는 그의 다정함, 그의 고독, 그의 영혼의 아름다움을 발견한 것이랍니다. 그녀가 그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을 때 저주가 풀리고 야수는 아름다운 왕자로 돌아오지요. 이건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랍니다. 우리 모두는 외모나 연봉, 사회적 지위라는 야수의 가죽을 뒤집어 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상대방의 야수 가죽을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영혼의 아름다움을 찾아낼 수 있는지를 시험받고 있는 것이지요. 분간하는 눈을 가지세요. 그리고 분간받을 수 있을 만큼 아름다운 영혼을 가지세요. 이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 가장 숭고한 시련이랍니다. 그렇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 앞에서 무너져 버리는 것이지요. 원인은 설렘이라는 것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말, 드라마 같은 전개, 그런 찰나의 순간에 취해서 본질을 보는 눈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지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한순간의 폭풍 같은 설렘과 앞으로 수십 년간 이어질 평온한 나날들, 어느 쪽이 당신의 인생을 진정으로 채워줄까요? 진정한 사랑은 극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랍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상에 감사할 수 있는 따뜻하고 조용한 다정함 속에 깃드는 것이랍니다. 그렇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당첨 복권을 뽑을 자격은 자기 자신이 당첨 복권인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자신의 영혼을 갈고 닦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답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가? 남의 험담으로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지 않는가? 감사의 말을 솔직하게 입에 담을 수 있는가? 그 하루하루의 작은 행동들이 쌓여 당신의 영혼을 빛나게 하고 진짜 인연을 끌어당기는 유일한 빛이 될 테니까요. 자, 이제 당신께 묻겠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어디를 보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상대방이 당신의 어디를 봐주길 바라시나요? 부디 당신의 생각을 들려주시겠어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